오늘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살렸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한강 다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63세 박정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리를 걸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기각 통지서가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니까요. 공무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명절에 한 번 보면 다행이고 전화는 몇 달에 한 번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난간에 기대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구겨지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에서 정자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위험해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험하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정자 씨는 남자 옆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참을 침묵하던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30년 일궈온 회사가 부도났어요. 협력업체 사장이 먹튀하는 바람에 빚만 20억입니다. 집도 날아갔고 아내는 이혼하고 떠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서 뭐해요? 다 끝났어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도 화가 났습니다. 끝났다고요?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 좀 보세요. 63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폐품 수거해서요. 자식들한테 손도 못 벌리고 수급도 못 받고 혼자 반지하 방에서 삽니다. 그래도 전 여기 서 있어요. 살려고요. 정자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 끝난 건 사업이지 인생은 아니잖아요. 남자는 정자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다리 위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자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다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남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끝내려고 했어요. 정자 씨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정자예요. 나도 오늘 여기 걸으면서 같은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 보고 정신 차렸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일주일 후 정자 씨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김철수입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철수 씨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력서, 자격증 사본, 폐업 신고서. 한 사람의 인생이 종이 몇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버려진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모습. 저기요, 김 사장님. 제가 폐지 주우면서 많이 봤는데요. 재건축 현장 가보면 쓸만한 자재들 엄청 많이 버려져요. 벽돌, 철근, 나무. 멀쩡한 것들도 많던데 저거 활용하면 안 될까요? 철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폐자재 활용. 그는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그거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요즘 친환경이다 뭐다 해서 재활용 자재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정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현장 돌면서 보는데요. 인부들이 요즘 자재값 너무 비싸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거 버리면서 새 거 비싸다고 난리예요. 철수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거예요. 폐건축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자재 사업.
건설 경력도 있고 자재 가공 기술도 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했지만 사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철수 씨는 다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어느 날 철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일단 시작이나 해봐요. 돈 없으면 작게라도요. 제가 폐품 수거해서 번 돈 좀 있어요. 많진 않지만 50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생활비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고 사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거 성공하면 나도 좋잖아요. 두 사람은 작은 창고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철수 씨가 아는 후배에게 헐값에 빌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재건축 현장을 돌며 버려진 자재를 모았습니다. 처음엔 현장 소장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순박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자재를 내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자재들을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버려진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을 섞어 새로운 형태의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폐목재는 깨끗이 다듬어서 빈티지 느낌의 인테리어 자재로 가공했습니다. 정자 씨는 폐품 수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장 소장들과 인부들에게 입소문을 냈습니다. 자재 싸게 살 수 있는 곳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품질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이게 폐자재로 만든 거예요? 새 거랑 똑같은데요?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빈티지 목재 자재 대량으로 납품 가능한가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3천만 원어치.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철수 씨는 가공을, 정자 씨는 품질 검사와 포장을 맡았습니다. 68세 할머니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철수 씨가 걱정했지만 정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이렇게 신나게 일해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폐지 줍는 것보다 100배 낫죠? 첫 납품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앉아서 할머니,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철수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되죠. 우리 이만큼 했는데요, 뭐. 정자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작은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데 자재를 살 돈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담보가 없으시잖아요. 철수 씨는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정자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살던 집 전세금 있어요. 3천만 원. 그거 쓰세요. 철수 씨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마지막 남은 돈이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전 혼자예요. 이 일이 잘 되면 나도 살 곳 생기잖아요. 안 되면 그때는 둘이 다시 다리 위로 가면 되죠. 이번엔 같이. 정자 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정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망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는 정자 씨를 정식 동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정자 씨는 회사의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68세에 전세금 3천만 원으로 설비를 확충하고
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둘 다 60대 초반의 조기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게 두 사람의 방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매출 5억을 달성했습니다. 철수 씨는 정자 씨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대로 된 사무실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몫이에요. 배당금.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정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8세에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이제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진작에 한강에 빠졌을 거예요. 이건 할머니가 받아야 할 몫이에요. 두 사람은 새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깔끔한 사무공간과 넓은 작업장.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다시건축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 그리고 재활용과 재건축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정자 씨는 이제 정식으로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달았습니다. 현장 경험과 서민적 감각을 살려 제품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정자 씨의 아이디어는 기발했습니다. 폐자재로 만든 반려동물 집, 폐목재로 만든 도시텃밭 화분, 폐벽돌로 만든 정원용 장식 블록. 모두 히트를 쳤습니다. 2년 후 회사는 직원 10명, 연매출 30억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나누자. 그것이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회사 수익의 10%는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 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시작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70대가 된 정자 씨는 이제 손주를 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연락을 자주 합니다. 엄마 대단하시네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니네가 엄마를 보는구나. 근데 있잖아. 엄마는 니네 자랑스러워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철수 씨도 변했습니다. 헤어졌던 자식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철수 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돈만 쫓다가 너희를 놓쳤구나.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시작하신 거 정말 멋있어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다시 그 다리를 찾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그 자리. 할머니, 여기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철수 씨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5년 전엔 죽으려고 여기 섰는데 지금은 살아있음을 감사하러 왔네요.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잘 살았죠? 예, 할머니. 정말 잘 살았어요. 아니, 잘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과 같은 11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뭐 하고 싶으세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정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저도요, 할머니. 우리 같이 그 꿈 이뤄요. 두 사람은 다리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5년 전 그 자리, 죽음의 자리였던 곳이 이제는 삶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정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신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사람은 퇴직자 모임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료였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눔이에요. 정자 씨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68세에 폐지를 주었습니다. 정자 씨가 무대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한강 다리 위에서 저분을 만났죠. 저분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둘이 만나서 서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경력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평생 집에서 애들만 키웠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자 씨가 무대에서 내려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경력 없었어요. 폐지나 줍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 도움이 됐어요. 폐지 주우면서 현장 조사했고 사람들 만나면서 영업 배웠어요. 인생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나누자. 그것이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지점을 부산과 대구에 냈습니다. 각 지점장은 모두 5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자. 그것이 두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73세가 된 정자 씨는 어느 날 손주들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손주들에게 회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회사예요? 대박! 손주들은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에 손주들과 식사를 하며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할머니가 너희 나이 때 뭐 했는지 알아? 밥하고 빨래하고 너희 엄마 아빠 키우느라 바빴어. 근데 지금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정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 몸이 허락하는 한? 일하는 게 행복하거든. 할머니는 이제 일하지 않으면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할머니 삶이야. 회사는 창립 7년을 맞았습니다. 정자 씨는 70세, 철수 씨는 65세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케이크에는 70세 현역 기획이사 박정자, 65세 현역 대표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한강에 안 갔을 텐데. 그러다 웃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갔어야 했어. 안 갔으면 김 사장님 못 만났잖아.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야. 철수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7년 전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렸고 저도 그분을 살렸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힘들었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하지만 여러분도 저희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보면 한강도 보여요. 우리가 만났던 그 다리. 철수 씨가 가리켰습니다. 그러네요. 저기서 시작됐네요. 우리 이야기가.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언제까지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하루라도 더 같이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80살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80살까지 해봐요. 둘 다 건강하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70세 할머니와 65세 할아버지의 단단한 악수.
그들의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악수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 함께 이뤄낸 성취의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여정에 대한 기대. 김 사장님, 우리 이야기 정말 드라마 같지 않아요? 맞아요, 할머니. 누가 이런 시나리오 쓰면 안 믿을 거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그날 밤 정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내 나이 70세. 7년 전 63세에 폐품 수거상을 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죽으려던 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렸고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나는 회사 기획이사입니다. 70세에. 믿기는가? 나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삶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의 삶. 다시 시작한 자의 삶. 정자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7년 전 그곳에서 시작된 기적.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의 의지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는 평소처럼 두 사람이 출근했습니다. 정자 씨는 새로운 제품 기획안을 검토했고 철수 씨는 지점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70세와 65세의 현역.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한 신입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정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살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있으면 돼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용한 직원들,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용기 낸 사람들. 그게 진짜 우리의 성과예요.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75세 할머니로부터였습니다. 박정자님께, 저는 남편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힘들었어요. 근데 당신 이야기 듣고 힘을 얻었어요. 75살도 늦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정자 씨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할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박정자예요. 편지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어쩜 직접 전화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 전화를 끊으며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힘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매일이 선물이에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철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경상도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이야기 듣고 봉사활동 시작했대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정말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 해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니까요. 회사는 8년째를 맞았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정자 씨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철수 씨도 평범한 집에 살았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사치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정자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회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살 예방센터에서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안 될까요?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두 사람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센터를 방문한 날 상담실에는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그 다리 위에 서봤다는 거예요. 저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자 씨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63살에 폐지 주우면서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50만 원으로요. 철수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20억 빚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아무도 돈 안 빌려줬고 가족도 떠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50만 원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정자 씨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폐지밖에 못 주었어요. 근데 그게 다 경험이 됐어요. 현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살아오신 세월이 다 자산이에요. 상담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한 번 더 버텨볼게요. 당신들처럼 저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자 씨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와요. 저처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8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생각해요. 우리가 그날 다리 위에서 만난 게 정말 기적이었다고요. 30분만 늦었어도 30분만 일찍 갔어도 우리는 못 만났을 거잖아요. 맞아요. 딱 그 타이밍에 만났죠. 그게 운명이었나 봐요. 철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더 해보면 어떨까요?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요. 정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받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시작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무료 상담, 창업 멘토링,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 회사 수익의 15%를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첫 멘토링에 온 할아버지는 68세였습니다. 저도 사업 망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정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다고요? 저 63살에 시작했는데요. 늦은 건 없어요. 다만 시작을 안 할 뿐이죠. 그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누가 나이 든 사람을 믿어주겠어요? 철수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믿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할아버지 경험이 필요해요. 6개월 후 그 할아버지는 회사의 품질 관리 담당자가 됐습니다. 40년 건설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정자 씨와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다시 시작 프로젝트는 점점 확대됐습니다. 1년에 10명, 2년에 100명, 3년에 200명. 많은 중장년층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자 씨는 72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일 안 하면 심심해요라며 웃었습니다. 철수 씨도 67세가 됐지만 정정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라며 새로운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가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철수 씨가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해야죠. 기사가 실렸습니다. 63세에 폐지 줍던 할머니와 파산한 사장, 8년 만에 연매출 40억 기업 일구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회사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제품 주문뿐만 아니라 저희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퇴직자들의 연락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회사는 직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자 씨는 자신이 살던 반지하 방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8년 전 그곳에서 매일 죽고 싶어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정자 씨는 그 방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 방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나야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회사는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정자 씨는 73세, 철수 씨는 68세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기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1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직원들이 축하했습니다. 정자 씨는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10년이 어디 가나요? 우리 20년도 할 거예요. 그치, 김 사장님? 철수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랑 함께라면 80살까지도 할 수 있어요.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또다시 그 다리를 찾았습니다.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10년 전 오늘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게. 철수 씨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10년이에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자 씨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63세의 자신은 죽고 싶어서 여기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73세의 자신은 살아있음을 감사하러 여기 섰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잘 살았죠? 예, 할머니. 정말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철수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누군가 몰래 찍어준 사진. 다리 위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사진 속 두 사람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보면 참 신기해요. 10년 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정자 씨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몰랐죠.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뒤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모르니까 살아볼 만한 거예요. 두 사람은 다리 위에 액자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년 전의 사진과 함께. 자, 웃어요. 철수 씨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10년 전 첫 주문 받고 치킨 먹던 그 식당. 사장님, 우리 또 왔어요. 식당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들 10년 됐다며? 축하해요. 식사를 하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뭐 할까요? 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뭐 하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누군가 돕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 10년 전엔 작은 창고였던 이곳이 이제는 제법 큰 회사가 됐습니다. 정자 씨는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김 사장님, 저 별들도 우리 봤을까요? 10년 전 다리 위에서 우는 우리말이에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봤겠죠.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정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내일도 모레도. 철수 씨도 일어섰습니다. 예,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함께요. 두 사람은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11월 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 정자 씨가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2035년 11월 7일.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63세의 다리 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만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73세입니다. 회사 기획이사입니다. 여전히 일합니다. 여전히 행복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 내일도 출근합니다. 김 사장님과 함께. 그게 좋습니다. 일기를 마치고 정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다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삶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리고 김 사장님을 보내주셔서.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습니다. 철수 씨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고 상담 예약이 3건 있었고 신입 직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73세와 68세의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정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 몸이 허락하는 한 일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만두면 뭐하고 살아요? 철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일이 취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올 생각하면 설레요. 73살, 68살인데도요. 그날 오후 상담실에 60대 초반의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다고 했습니다. 연금도 적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잃고 혼자 됐을 때요. 근데 살아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요.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근데 전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오신 세월이 다 경험이에요. 그걸 나누면 돼요. 저는 폐지 주우면서 배운 게 이 회사 만드는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여성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요리는 좀 해요. 평생 가족밥 해왔거든요. 정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예요. 요리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가르쳐 보시면 어때요? 3개월 후 그 여성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요리 강좌였습니다. 수강생은 10명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 여성은 행복해했습니다. 다시 만나러 온 그 여성이 정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 이유를 찾았어요. 누군가 절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정자 씨는 그 여성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도 63살에 시작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여성이 떠난 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진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회사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자 씨는 74세가 됐고 철수 씨는 69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내년이면 제가 70이에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빠르네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이 드는 게. 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왜요? 나이 들면 뭐가 좋은데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정자 씨는 벚꽃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걸 알게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소중한 게 뭔지,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함께하는 사람, 의미 있는 일, 감사한 마음. 그런 거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0년 전 제가 잃은 게 20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요. 할머니를 만난 것, 이 일을 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게 진짜 부예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74세와 69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오래오래 함께해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80살까지, 아니 90살까지도 함께해요. 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 전 오늘 저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죽으려고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살렸고 저도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74세에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이 삶을 주셔서. 정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74세의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자 씨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